진실이란 무엇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굳게 믿어온 것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 일본의 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평화로웠던 역사 수업 시간은 한 학생의 질문 이후 교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선생님은 당황하시면서 화를 냈고 반 아이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질문을 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일본의 한 평범한 역사교사가 마주한 불편한 진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야마모토 유스케입니다. 후쿠오카현의 한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단에 선 지 어느덧 15년이 지났죠. 학생들에게 정확한 역사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항상 생각해왔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수업이었습니다. 현대 일본의 영토에 관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었죠. 칠판에 지도를 그리며 학생들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명백한 일본 영토입니다. 메이지 시대부터 시마네현에 공식 편입되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후에도 우리 영토로 인정받았죠. 교실은 조용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과서에 필기를 하거나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매년 가르치던 것이라 저도 자신 있게 설명했죠. 그런데 교실 뒤편에서 손 하나가 올라왔어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김지훈이었습니다. 질문 있나요, 김군? 지훈은 의자에서 반쯤 일어나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선생님, 그런데 왜 일본의 오래된 지도에서는 다케시마가 조선 땅으로 표기된 게 많죠? 특히 에도 시대 지도들에서요. 그 순간 교실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들었고 잠자던 타나카도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쳐다보더군요.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15년 교직 생활 동안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오래된 지도들은 오류가 많아. 당시의 측량 기술이 부정확했기 때문이지.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높아진 걸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지훈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살짝 끄덕일 뿐이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에도 시대 나가사키 마가키 지도나 하야시 시에이의 삼국 통남도에서도 같은 표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의 질문이 구체적인 것에 놀랐습니다. 일반 고등학생이 알기 어려운 자료들을 언급하고 있었으니까요. 끝까지 듣기도 전에 제 손이 칠판을 가리켰어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의 영토 정책에 대해 교과서 95페이지를 펴보세요. 지훈의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실망과 호기심이 섞인 그 표정.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교과서를 펼쳤지만 주변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특히 인터넷에 관심이 많은 스즈키와 나카무라가 서로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죠.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로 돌아오는 길, 가슴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한국 학생이니까 편향된 시각을 가진 걸까? 아니면 정말 그런 지도가 있기라도 한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교무실에 도착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켰지만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멈췄어요. 검색창에 에도 시대지도 다케시마라고 입력하려다 그만두었습니다. 그런 건 굳이 찾아볼 필요 없어. 교과서에 명확히 나와 있잖아.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이런 의문을 가진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집에 가는 전철 안에서도 그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의 작은 질문이 제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었던 거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사소한 균열이 얼마나 깊은 골짜기로 이어질지. 다음 날 저녁 학교에 조금 더 남았습니다. 지훈의 질문이 계속 신경 쓰였기 때문이죠. 교사 휴게실에 들어서니 다행히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창가 쪽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야마모토 선생님, 오늘도 늦게까지 남아 계시네요. 고개를 들어보니 사토 료코 선생님이었습니다. 3년 전 우리 학교에 부임한 역사학 박사 출신의 젊은 교사죠. 료코는 항상 최신 역사 연구 동향에 밝았고 수업 방식도 참신했어요. 솔직히 가끔은 그녀의 자유로운 교수법이 불편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 사토 선생. 마침 잘 됐네요. 사실 역사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었어요. 료코는 관심을 보이며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호기심이 느껴졌어요. 무슨 일인가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평소 같았으면 동료 교사에게 이런 의문을 드러내지 않았을 텐데
이번엔 꼭 누군가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어제 수업 중에 한국 교환 학생이 질문을 했는데 다케시마에 관한 거였어요. 에도 시대 지도에서 다케시마가 조선 땅으로 표기되었다는 내용이었죠. 료코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 문제요. 저도 작년에 비슷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료코는 잠시 주변을 살펴본 후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선생님, 사실 그 질문이 완전히 근거 없는 건 아니에요. 일본의 옛 지도에서 다케시마를 조선 영토로 표기한 사례는 적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건 그럴 리가 없어요. 교과서에도 분명히 다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료코는 태블릿을 꺼내 몇 장의 이미지를 보여주었어요. 18세기 일본 지도였습니다. 확대해서 보니 분명 문제의 섬은 조선 쪽 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이건 하야시 시에이의 삼국통람도예요. 1785년에 그려진 지도죠. 보시다시피 여기 섬이 조선 영토로 표시되어 있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료코가 설명했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측량 오류로 치부하기엔 너무 명확했어요. 이런 자료들이 있다고 해서 현재의 영토 문제가 뒤바뀌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역사교사로서 우리는 적어도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료코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혼란스러웠어요. 15년 동안 가르쳐온 내용과 배치되는 자료를 보니 당황스러웠죠. 다른 자료도 있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료코는 더 많은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에도 시대의 여러 지도들, 메이지 초기의 문서들, 그리고 놀랍게도 일본 국립공문서관에서 발굴된 자료들까지.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구했어요? 료코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대학원 시절 연구했던 주제예요. 당시 지도가 어떻게 권력과 영토 인식을 반영하는지에 관한 논문을 썼거든요. 그런데 논문 발표 후 학계에서 큰 반향이 없었어요. 민감한 주제라서 그랬겠죠. 이런 내용이 왜 교과서에는 없는 거죠? 료코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사 교과서는 항상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기 마련이에요.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죠. 불편한 진실은 종종 생략되곤 해요. 그날 밤 료코와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는 어두워졌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불이 켜진 것 같았어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로서, 교사로서의 양심이 저를 자극했죠. 이런 이야기, 다른 선생님들과도 나누시나요? 료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대부분은 관심이 없거나 민감한 주제라 피하죠. 야마모토 선생님은 처음이에요.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주시는 분은. 이상하게도 그 말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진실을 알고도 침묵하는 것이 과연 교사로서 옳은 일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만약 료코의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가르쳐온 것은 무엇이었을까? 불완전한 진실? 아니면 편향된 역사? 전철이 터널로 들어가자 창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의심과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눈빛이었죠. 집에 도착해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에서 에도 시대지도 다케시마를 검색했어요. 그리고 료코가 보여준 것보다 더 많은 자료들을 발견했죠.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계속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아침이 다가올수록 한 가지 결심이 굳어졌어요. 이 문제에 대해 아버지께 물어봐야겠다고요. 전직 관료로서 아버지는 뭔가 더 알고 계실지도 모르니까요. 그날 밤 늦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계셨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스케, 이제 오는 거냐? 늦었구나. 저희 집은 3대가 함께 사는 전통적인 가정입니다. 아버지 야마모토 타케시는 70대 전직 관료로 지금도 지역 원로회의 중심 인물이죠. 보수적이고 원칙주의자인 아버지는 항상 국가와 가문의 위신을 중요시했어요. 네, 학교에서 업무가 좀 있어서요. 거실로 들어가니 아버지는 저녁 뉴스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내 미카는 부엌에서 제 저녁을 데우고 있었죠. 두 아이들은 이미 자고 있었어요. 밥 차려놨으니 얼른 먹어요.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요? 미카의 표정에서 걱정이 읽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학교 일이 많았어라고 대답했겠지만
오늘은 료코와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주제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 분명했죠.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어요. 아버지, 혹시 다케시마에 대해 예전에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에도 시대 지도에서의 표기 같은 거요. 아버지는 TV에서 시선을 돌려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무슨 엉뚱한 질문이냐? 당연히 알지. 우리 땅이지. 아버지의 단호한 어조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물어봐야 했어요. 오늘 수업 중에 한국 교환학생이 에도 시대 지도에서 다케시마가 조선 영토로 표기된 것에 대해 질문했어요. 그래서 동료 교사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TV 리모컨을 내려놓은 아버지는 완전히 저를 향해 돌아앉았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미카도 부엌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저희 쪽을 바라봤어요. 그냥 오래된 지도는 오류가 많다고 넘어갔죠. 하지만 자료를 찾아보니 실제로 그런 지도들이 존재하더라고요. 하야시 시에이의 삼국통람도나 다른 여러 자료에서도요. 유스케. 아버지의 호통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변했어요. 그런 의문은 가지지 않는 게 좋다. 국익을 위해서라도 필요 없는 의문을 품지 마라. 넌 국가에서 급여를 받는 공무원이야.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확실한 신념을 심어줘야 할 의무가 있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료코가 보여준 자료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하지만 아버지, 만약 역사적 사실이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면 그걸 무시하는 게 교사로서 올바른 행동일까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죠. 내가 역사학을 전공했다고 해서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국가 간의 영토 문제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야. 수백 년 전 지도가 어떻게 그려졌든 현재 국제법상 다케시마는 우리 땅이다. 이런 문제를 건드리는 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야. 미카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이런 이야기는 아이들 앞에서는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특히 학교에서도 조심해야 해요. 요즘은 SNS로 모든 게 퍼지잖아요. 아내의 말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유스케, 난 너의 아버지로서 충고하는 거다. 교사일 뿐 아니라 야마모토 가문의 장남이기도 하잖니.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라. 대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TV를 보기 시작했고 저는 침묵 속에서 식사를 마쳤어요. 하지만 마음속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역사교사로서의 책임과 아들로서의 의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죠. 그날 밤 침실에서 미카가 물었습니다. 정말 그런 지도가 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응, 여러 자료가 있어. 단순한 측량 오류로 보기에는 너무 일관된 자료들이야. 미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할게요. 하지만 조심해요. 특히 아버님 앞에서는. 아내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편이라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경고, 료코의 자료들, 그리고 지훈의 질문까지.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창문으로 보이는 달빛이 어둠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요.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알아봐야 했어요. 내일 학교에서 지훈에게 다시 물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학생은 어떻게 그런 구체적인 지도 이름을 알고 있었던 걸까? 평범한 고등학생으로서는 이례적인 지식이었으니까요.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는 에도 시대의 지도 위를 걷고 있었어요. 그 지도 위에서 경계선이 계속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눈을 떴을 때 머릿속에는 한 가지 결심이 분명해졌어요. 이 문제의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것.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지훈을 찾아 대화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교실은 아직 텅 비어 있었죠. 창가에 서서 운동장을 바라보며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그때 교실 문이 열리며 몇몇 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지훈도 있었어요. 지훈 군,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그가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선생님.
무슨 일이신가요? 복도로 나와 조용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지난번 내가 질문했던 에도 시대 지도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 어떻게 하야시 CA의 삼국통남도 같은 구체적인 자료를 알고 있었니? 지우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사실 한국에서 역사 동아리 활동을 했거든요. 독도, 아니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 자료를 많이 찾아봤어요. 그의 답변에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나름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군요. 더 알고 있는 자료가 있다면 나눠줄 수 있을까? 지훈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관심 있으세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런 질문을 무시하셨는데요. 방과 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대화를 마치고 교무실로 향하는 길에 낯선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몇몇 동료 교사들이 복도에서 저를 보며 수군거리는 것 같았어요. 설마 어제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알려졌을 리는 없고 무슨 일일까 생각하며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야마모토 선생님. 뒤를 돌아보니 무라카미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50대 후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지만 오늘은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잠시 제 사무실로 와주시겠습니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교장실로 따라 들어가니 책상 위에는 제가 가르치는 반의 학급 일지가 펼쳐져 있었어요. 어제 지훈 학생의 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부모님이 왜? 네. 무슨 일로요? 교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지훈 군이 집에 가서 선생님의 수업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케시마가 조선 땅으로 표기된 지도에 관한 질문을 했고 선생님이 그 질문을 회피했다는 내용이었죠. 그 부모님은 한국 외교부 관계자라고 합니다.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부모님이 외교부 관계자라니 그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저 교과서 내용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오래된 지도는 오류가 많다고 설명했고요. 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이 이야기가 퍼졌고 몇몇 일본 학생들의 부모님들도 연락을 해오셨어요. 한국 측 주장을 교실에서 다룬다며 불만을 제기하셨죠. 이럴 수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단 한 번의 질문과 대답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낼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토 선생님과 나눈 대화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우리 대화를 엿들었던 걸까요?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민감한 국제 문제를 교실에서 다루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앞으로 2주 동안 역사 수업을 사토 선생님과 교체하겠습니다. 그동안 조금 진정할 시간을 가지세요. 교장실을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학생들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들의 시선이 저를 향한 것 같았습니다. 교무실로 돌아오니 료코가 미안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 자료들을 보여드리지 말았어야 했나 봐요. 아니에요, 사토 선생님.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덕분에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됐어요. 점심시간 혼자 교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중에는 지훈도 있었죠. 그 학생의 질문이 제 인생을 이렇게 흔들어 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어요.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고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에도 시대 지도 다케시마 조선 영토. 수많은 결과가 나왔어요. 일본 학자들의 연구, 한국 측 주장, 서양 역사가들의 분석, 그리고 국립도서관 디지털 아카이브에 있는 실제 지도들까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역사 문제가 아니었어요.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죠. 그리고 저는 이미 그 깊은 곳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방과 후 약속대로 지훈이 자료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며 느꼈습니다. 이 문제는 어느 한쪽의 진실이 아니라 여러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복잡한 역사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관점을 알고 있어야 진정한 역사교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결심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고요. 그리고 그 진실을 알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업 교체 명령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밤마다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국립도서관 디지털 아카이브, 해외 대학 데이터베이스, 심지어 한국 사이트까지 번역기를 돌려가며 살펴봤죠.
제가 발견한 내용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에도 시대부터 메이지 초기까지 일본의 많은 공식 지도에서 다케시마는 분명히 조선 영토로 표기되어 있었어요. 단순한 오류라기에는 너무 일관된 패턴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사실이 일본 학계에서도 이미 연구되고 있었다는 점이었죠. 하지만 교과서나 일반 역사 교육에서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제 마음과 닮아 있었어요. 뭔가 해야 한다는 충동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에서는 평소처럼 행정 업무만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료코가 제 수업을 대신 맡아 교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학생들에게 진실을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며칠간 고민한 끝에 결심했습니다. 익명으로 언론에 이 사실을 알리기로 했죠. 새로운 이메일 계정을 만들고 아사히 신문의 탐사 보도팀에 메일을 보냈어요.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역사적 자료 제보라는 제목으로요. 메일을 보낸 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답장이 올까? 혹시 내 신원이 노출되진 않을까? 불안함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사흘 후 드디어 답장이 왔습니다. 제보자님, 흥미로운 자료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조사해보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직접 만남이라니 위험한 일이 아닐까?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어요. 익명성을 유지하며 더 많은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도쿄 우에노 공원 근처 카페에서 만납시다. 저는 회색 코트에 파란색 스카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말, 가족에겐 학교 업무로 도쿄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미카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깊게 묻지는 않았어요. 그녀는 무언가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꼭 필요한 일인가요? 미카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요. 그녀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괴로웠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걱정 마. 곧 돌아올게. 도쿄행 신칸센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옳은 걸까? 국가에 대한 배신이 아닐까?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제 안에서 울렸어요. 진실은 알려져야 한다고. 우에노 공원 근처 작은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주문한 커피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식었어요. 시계를 보니 약속 시간이 되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어요. 날카로운 눈빛, 수첩을 든 손. 와타나베 기자임이 분명했습니다. 그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어요. 야마모토 선생님이신가요? 순간 놀랐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알고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당신의 신원은 절대 보도하지 않을 겁니다. 메일 주소를 통해 추적한 것뿐이에요. 경계심이 들었지만 이미 물러설 수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제가 찾은 모든 자료가 있습니다. 에도 시대부터 메이지 초기까지의 지도들, 당시 관료들의 기록, 국제법적 분석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저 역사적 진실이 알려지길 바랄 뿐입니다. 와타나베는 USB를 받아들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시는 겁니까? 언론에 제보하는 것은 당신의 커리어에 치명적일 수 있어요.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는 교사입니다. 학생들에게 진실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어요. 만약 제가 믿어온 것이 완전한 진실이 아니라면 적어도 그것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학생들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타나베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존중의 눈길로 저를 바라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진실 앞에서 눈을 감습니다. 특히 그것이 자신의 신념을 흔들 때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당신은 다르군요. 2시간 넘게 와타나베와 대화했습니다. 그는 자료에 출처, 제가 어떻게 이것들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학교에서의 상황까지 세세히 물었어요. 대화를 마치고 카페를 나오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쿄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제 미래도 그만큼 불확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 미카는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와타나베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기사는 일주일 내로 나갈 겁니다. 철저한 사실 확인 후에요. 준비하고 계세요. 이제 정말 시작된 것입니다.
한 학생의 질문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어디로 저를 이끌지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수업에서 가르친 대로 때로는 역사의 진실을 찾는 과정이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와타나베 기자와 만난 지 2주 후 아침 일찍 동료 교사 모리의 전화에 잠에서 깼습니다. 야마모토, 아사히 신문 봤어? 큰일 났어. 잠에서 덜 깬 상태로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 오늘 아침 일면이야. 에도 시대 지도 속 다케시마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가 실렸어. 익명의 역사교사가 제보했다는데 학교 근처에서 많이 보는 신문이잖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언젠가는 기사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렇게 빨리 그리고 일면에 실릴 줄은 몰랐어요. 자세히 좀 알려줄래? 기사에 옛 지도들이 여러 장 실려 있어. 에도 시대부터 메이지 초기까지 다케시마를 조선 영토로 표기한 지도들이야. 국립공문서관 자료도 있고 상당히 충격적이야. 인터넷이 벌써 난리가 났어. 전화를 끊고 바로 신문사 웹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예상대로 기사가 일면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와타나베는 약속을 지켜 제 이름이나 학교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익명의 일본 고등학교 역사교사라고 표현했죠. 기사는 제가 제공한 자료들을 철저히 검증했다고 밝히면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교육 현실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댓글란은 이미 수백 개의 의견으로 가득했어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죠.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미카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보니 눈이 붉어 있었어요. 신문을 읽었던 걸까요? 아침 식사 테이블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평소보다 조용했고 신문을 뚫어지게 보며 가끔 분노가 섞인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내도 말이 없었고 두 아이들만 평소처럼 떠들고 있었죠.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아버지는 대답 없이 신문을 접더니 자리를 떠났습니다. 미카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아침부터 신문을 보시고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야마모토 선생님, 지금 바로 학교로 와주세요. 긴급 상황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서둘러 마쳤어요. 무슨 일이야? 미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카, 나중에 모든 걸 설명해 줄게. 지금은 서둘러야 해. 학교에 도착하자 교장실 앞에는 이미 몇몇 교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교장실로 들어가니 교장 선생님 외에도 교육청에서 온 듯한 사람 2명이 앉아 있었죠. 야마모토 선생님, 앉으세요. 교장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신문을 가리켰어요. 이 기사의 익명 제보자가 당신입니까? 침을 삼켰습니다. 부정할까도 생각했지만 거짓말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었어요. 네, 저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교육청 직원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말했습니다. 야마모토 선생님, 당신은 국가교육과정을 무시하고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는 행동을 했습니다. 더구나 언론의 내부 자료를 유출했고요. 전 그저 역사적 진실을 알리려 했을 뿐입니다. 그가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어요. 이 문제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국가 안보와 외교적 이슈가 얽힌 민감한 사안이에요. 교사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교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분간 모든 수업에서 배제됩니다. 교육청 조사가 끝날 때까지 행정 업무만 담당하세요. 교장실을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복도에는 이미 소문이 퍼진 듯 학생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지훈도 있었죠. 눈이 마주치자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교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자 료코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어요. 괜찮아요, 사토 선생님. 이게 진실을 찾는 과정이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했어요. 내가 그랬다는 게 사실이냐?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난 더는 너를 아들로 인정할 수 없다. 그 말을 남기고 아버지는 현관을 나섰습니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어요.
그날 밤 미카는 아이들을 재운 후 제 옆에 앉았습니다. 모든 일이 있었던 대로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미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지훈의 질문부터 와타나베 기자와의 만남까지. 그녀는 묵묵히 들었어요. 말을 마치자 미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믿는 것을 따랐다는 걸 알아요. 우리 가족은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미카의 지지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별빛 아래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건 폭풍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 앞에는 몇몇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방송국, 신문사, 인터넷 매체까지. 누군가 제가 기사의 제보자라는 사실을 알려버린 것이었죠. 야마모토 선생님, 왜 이런 제보를 하셨습니까?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당신의 개인적인 견해는 무엇입니까? 한국 측의 주장을 지지하는 건가요? 질문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그저 진실을 알리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 저는 마치 국가의 배신자처럼 여겨지고 있었어요. 미카가 제 팔을 꼭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요. 그냥 차에 타요. 차에 올라 학교로 향하는 동안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지인들, 학부모들, 심지어 옛 제자들까지 모두 기사에 대해 묻고 있었어요. 학교에 도착하니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정문 앞에는 더 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고 몇몇 시위자들도 보였어요. 애국 교육을 지켜라, 역사 왜곡 반대 같은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원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진실을 알리고 싶었을 뿐인데 상황은 이제 제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학교에서는 행정 업무만 담당하고 있었어요.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학생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피하는 듯했고 또 어떤 학생들은 오히려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죠. 교무실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일부 교사들은 저를 배신자처럼 대했고 또 다른 일부는 조심스럽게 지지의 뜻을 전했습니다. 특히 젊은 교사들 사이에서는 제 행동이 용기 있는 일이었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야마모토 선생님. 고개를 들어보니 나카지마 선생님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국어교사인 그는 평소 보수적인 성향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네, 나카지마 선생님.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죠. 그의 말에 놀랐습니다. 나카지마 선생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정말요? 저는 당신이 오히려 반대하실 줄 알았는데요.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교사로서 내면에서는 항상 진실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당신이 그 물을 길어 올렸네요. 그날 오후 교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료코가 다가왔습니다. 야마모토 선생님, 이거 보셨어요? 그녀가 내민 태블릿에는 교육부 공식 성명이 올라와 있었어요. 역사교육교과서 개편 검토위원회 설립, 다양한 역사적 자료에 기반한 교육 내용 재검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제공한 자료가 이런 변화를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이게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료코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어요. 료코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점심시간 교정을 산책하고 있을 때 몇몇 학생들이 다가왔습니다. 놀랍게도 그 중에는 스즈키와 나카무라도 있었어요. 바로 그 수업 시간에 수군거리던 학생들이었죠. 선생님,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스즈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저희 역사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다양한 시각에서 본 역사라는 주제로요. 선생님이 자문교사가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 행동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다니 감동적이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공식적인 자문은 어려울 것 같아. 하지만 개인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찾아와.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교육청 조사는 계속되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어요. 어쩌면 이것이 제가 교사로서 해야 할 일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도착하자 현관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일주일 만의 방문이었죠. 유스케.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분노는 사라진 듯 했어요. 네, 아버지.
거실로 들어가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을 꺼냈어요. 내 친구 오카모토가 교육부 자문위원이야. 오늘 그에게서 연락이 왔어. 내가 제공한 자료들이 교과서 개정 논의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하더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말했어요. 난 아직도 내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하지만 내가 믿는 바대로 행동한 것은 야마모토가의 기질이군. 아버지의 말에서 미묘한 인정의 뜻이 느껴졌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화해의 첫걸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날 밤 정원에서 별을 바라보고 있을 때 미카가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대요. 미카의 표정에서 자랑스러움이 느껴졌어요. 그녀는 처음부터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죠. 아직 교육청 조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괜찮을까? 미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당신이 시작한 변화예요. 끝까지 가보는 거죠. 다음 날 학교에 도착하자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무라카미 교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야마모토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당신의 행동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교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교육자로서 말이죠. 하지만 이 말은 여기서만 듣고 잊으세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교무실로 들어서니 료코가 반가운 표정으로 맞이했어요. 선생님, 학생들 사이에서 역사 토론이 활발해졌어요. 특히 3학년들이 자발적으로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대요. 창가에 서서 운동장의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처럼 상쾌하게 들려왔어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이 비록 험난할지라도 그것이 교사로서, 인간으로서 가야 할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후 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또 무슨 문제가 생겼나 걱정했지만 무라카미 교장의 표정은 의외로 밝았어요. 야마모토 선생님, 교육청의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서면 경고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어요. 다음 주부터 수업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당연히 더 심각한 처벌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교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론이 바뀌었어요. 당신의 제보 이후 많은 역사학자들이 비슷한 자료들을 공개했고 교육의 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교육청도 시대의 흐름을 무시할 수 없었겠지요. 교장실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가 일으킨 파문이 이제 거대한 파도가 되어 돌아오고 있었어요. 한 학생의 질문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이제 교육 시스템 전체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지훈과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꼈어요. 마치 그가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교육청 조사가 마무리되고 결국 저는 교육 내용 일탈이라는 명목으로 서면 경고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해임이나 전보 조치는 없었어요. 무라카미 교장의 절충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수업에 복귀한 첫날, 긴장된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섰어요. 학생들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학생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놀라움에 말문이 막혔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수업은 특별했습니다. 학생들의 집중도가 달라졌어요.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더 진지하게 듣고 질문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역사적 사료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어요. 수업을 마치고 복도를 걷고 있을 때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야마모토 선생님. 돌아보니 한국 교환학생 김지훈이었어요.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었던 학생이죠. 지훈 군, 무슨 일이니?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방과 후에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궁금함과 약간의 불안함이 교차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교무실로 와라. 오후 수업을 모두 마치고 교무실에 돌아오니 지훈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도로 나가 벤치에 앉았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었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니?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한국어로 몇 마디를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일본어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실 저는 처음부터 다케시마가 조선 땅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훈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한국에서 역사 동아리 활동을 했었어요.
독도, 아니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했고요. 일본에 교환학생으로 오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일본 역사 교사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질문을 드렸어요. 순간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내 커리어가 흔들리게 된 시작점이 이 학생의 계획된 질문이었다니. 그래서 나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던 거군.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처음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선생님의 반응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제 질문을 무시하거나 화를 내셨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은 달랐어요. 불편해하면서도 내심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눈빛이었어요. 지훈의 말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이건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이에요. 독도에 관한 더 많은 역사적 기록들이 있습니다. 선생님께 드리고 싶어요.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는 일본어로 번역된 여러 문헌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왜 이걸 나에게 주는 거지? 지우는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자료를 진실을 소중히 여기는 분께 전하고 싶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우리 사이로 떨어졌어요. 지훈 군, 내가 한 행동이 옳았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는 많은 것을 배웠어. 때로는 불편한 질문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법이지. 지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안도감이 비쳤어요. 다음 달이면 한국으로 돌아가요. 선생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뭔데? 언젠가 독도를 직접 보러 오세요. 아름다운 섬이에요. 선생님 같은 분이라면 진실된 눈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 나라의 섬을 홍보하다니. 그럴 날이 올지도 모르지.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정은 황금빛 저녁 노을로 물들어 있었어요. 지훈과 나란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역사란 이런 것일지도 모른다고. 서로 다른 시각이 부딪히고 때로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며 조금씩 진전되는 것. 선생님, 역사를 가르치는 게 어려울 때가 있으신가요? 지훈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항상 어렵지. 역사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니까. 그 속에 사람들의 삶과 신념, 갈등이 모두 담겨 있어. 하지만 그래서 더 가치 있는 것 같아. 학교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지훈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지훈이 떠나고 홀로 남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하늘 위로 첫 별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 별빛처럼 우리가 찾는 진실도 때로는 멀리 있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료코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 교육부에서 새 역사교육 지침이 나왔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의 역사교육이 핵심 키워드네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일이 헛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학생의 질문이 내 인생을 바꿨고 그 파장은 교육 현장까지 미치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미카와 아이들이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어요. 저녁 식사 중에 큰아들 켄타가 물었습니다. 아빠, 왜 진실을 말하는 건 때로는 힘든 일이에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편안한 믿음을 흔들기 때문이야. 하지만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단다. 창밖으로 바라본 밤하늘의 별들처럼 우리가 믿는 진실도 시간이 지나면 더 선명하게 빛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지훈이 말한 그 섬을 직접 보러 가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 순간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될 테니까요. 역사의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여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한 학생의 용기 있는 질문으로 시작된 이 변화가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사의 역할이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